자, 22년 3월 사회 한번 보겠습니다. 정보통신의 기술의 발달로 개인에 대한 정보가 베이스화 되면서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한 피해가 증가되고 있어요. 이에 따라서 최근에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된다는 사회적 인식이 커지고 있는데, 개인은 자신에 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질 것을 꼭 이용될 것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할 권리라는 게 있는데, 이걸 뭐라 그러냐면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이라고 해요. 됐죠?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개념들이 나올 거야. 보자. 이는 타인에 의해서 내가 함부로 공개되지 않도록 보장받는 권리와, 그리고 개인정보에 대해서 열람, 삭제 또는 정정 등의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고, 이거는 사실 헌법에서 보장이 된 건데, 이 헌법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후에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나오니까 그거에 밑동그라미 치시고, 일단 어쨌든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살아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니까 사망자라든가 법인, 단체 같은 정보들은 개인정보가 아닌 거예요. 됐죠? 그리고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여야 돼. 명확히 있어야 돼. 근데 개인을 알아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서 알아볼 수 있다면 이 역시 법적 보호 대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사전 동의 제도는 제도가 두 가지가 있어. 그래서 동그라미 쳐도 되는데, 어쨌든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은 법이 한번 나왔고 그 법에 따라 가지고 이제 사전 동의 정도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어쨌든 얘는 정보 주체인 개인이 개인 정보에 대한 자기 결정을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결국 여러분들 이제 아이디 그 어디 사이트에 가입할 때 그 체크하는 것들, 그게 이제 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갖다가 이제 고지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동의를 거부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안 동의한다도 있어야 돼, 체크박스에. 그리고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도 있어. 그러니까 너는 불이익은 뭐냐면 우리 사이트에 가입할 수 없다, 뭐 이런 거겠지. 그 내용까지도 역시 알려줘야 돼요. 자, 수집 이용하려는 개인정보 중에서 고유 식별 정보와 민감한 정보는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동그라미 칠게. 고유 식별 정보라는 개념이 있어. 이거는 여권번호와 같이 개인이 고유하게 규별하기 위해서 부여된 정보예요. 우리 이제 주민번호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민감 정보라는 건 뭐냐면 건강 정보나 정치적 견해와 같이 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우려인 거야. 이런 것들은 밑줄이나 큰 글씨로 강조해가지고 이제 수집한다는 것 자체를 갖다가 아주 명확하게 보여줘야 되는 거야. 나 이거 수집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밑줄이 크게 쳐져 있어야 돼요. 자,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이 수집 이용에 본의를 했더라도 이거에 무분별하게 이용되어 가지고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걸 막기 위해서 수집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한에서 개인정보를 익명정보로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근데 익명정보라는 건 결국 다른 정보를 이용하더라도 더 이상 개인이 알아볼 수 없는 정보여야 돼. 됐지? 그래서 이거는 시간이나 비용이라든가 현재의 기술 중에서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기술의 발전들을 고려했을 때 여전히 개인정보로 복원이 안 되는 것이어야 돼. 됐지? 핵심은 뭐냐면 익명정보는 정말로 복원이 안 되는 거여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 수집 목적 위에 다른 분야에서 활용하기가 어려워. 그지? 왜 이런 게 중요한 거냐면,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 아니야. 왜 그러냐면 최근에는 이제 정보 활용이 중요해졌거든. 그래서 유연성이 나름 높여져야 된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나온 게 가명 정보예요. 그러니까 쓰긴 써야 돼. 쓰긴 써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좀 어렵단 말이지. 익명 정보가 최고의 뭐라 그럴까? 보안도를 유지하는 거니까. 그럼 이거 말고 그지? 우리가 활용은 하고 싶어.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야? 가명 정보로 쓸게. 그러니까 대안 같은 거야. 얘랑은 사실 정반대의 입장에서 있다고 보면 돼요. 가명 정보라는 것은 개인 정보의 일부를 삭제 혹은 대체한 거니까 다른 정보와 해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어. 아까 익명 정보는 어떻게 됐어요? 절대 식별이 안 돼. 그죠? 불가능해. 이해됐죠? 아무튼 그러므로 근데 어쨌든 가명정보 확인할 수 있으니까 여전히 개인정보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 거고, 이거는 통계 작성이라든가 과학적 연구라든가 공익적 기론 보존 같은 정보의 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 제공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는 1대1 정보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정보를 주면 안 돼. 무슨 얘기냐면 추가 정보를 이용하면은 개인이 식별 가능하잖아. 그러니까 추가 정보를 안 줘야 되는 거야. 이해됐지?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면 될 것 같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거는 익명 처리하는 과정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이렇게 정리하시고 기억과 니은을 한번 봅시다. 기억은 어디 있었냐면은 익명 정보였고, 니은은 뭐였냐면 가명 정보였어요. 적읍시다. 익명 정보. 이 두 개가 반대 개념이라서 나온다 그랬지. 가명 정보요. 익명정보는 익명 처리돼서 1대1 개인정보 1대1로 대응을 하는 건가요? 아니죠. 1대1과 대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야. 이해됐지? 그래서 우리 지문에서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익명정보인 경우에는 절대로 알 수가 없다라고 나와 있어. 불가능하다고 얘기했어. 됐지? 그래서 다른 정보를 하더라도 개인을 알아볼 수 없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됐죠? 자, 그렇고 니은은 이용 목적에 상관없이 정보 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필수적이다라고 했는데, 가명 정보 같은 경우는 이용 목적과 상관없이 개인 정보의 동의가 필요가 없어요. 다시 정보 주체의
동의는 필요한데 이건 필수적인데 이용 목적에 상관없이가 애매하지, 그지? 틀렸죠. 이용 목적은 명확히 밝혀야 돼요. 그래서 그거에 맞는 정보 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거야. 나 이거 사용할게. 왜 이게 중요한 거냐면 니은은 어디에 법에 들어간다고 얘기했냐면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된다 그랬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가지고 사전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야. 사전 동의를 받을 때는 내가 어디에 쓸 건지에 대한 목적과 수집 항목과 보유 이용 기간 등을 고지해 줘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이용 목적과 상관없이가 아니에요. 내가 이용 목적이 뭐인지를 정확히 밝히고 그거에 대한 정보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야. 이거 법 때문에 그래. 알겠지? 이렇게 나처럼 추론해서 문제 푸는 거야. 3번 적절한 걸 찾는 거니까. 기억은 니은과 달리 기억의 그런 얘기인 거잖아요.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에요. 아니라서 아예 찾을 수가 없는 거야. 이거 누군지 몰라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거고.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고. 4번 니은은 기억과 달리 수집 목적 이외의 분야에서 사용되기 수집 목적에 사용돼요. 그죠? 기억과 니은 모두 둘 다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어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어요. 특히 어떤 거? 니은의 경우에는. 됐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기억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다시 니은은 제공이 안 돼요. 미안해, 제공이 안 돼. 왜 그러냐면 이게 개인정보법의 그 법에 어쨌든 저거 그 접촉하기 때문이야. 근데 기억은 아예 다른 알 수가 없어. 누군지 특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법의 범위가 아니에요. 이해됐죠? 그래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익명정보라는 개념은 익명정보는 애초에 누군지 모르는 거란 말이야. 누군지 모르게 만드는 거란 말이지, 그지? 그래서 익명정보를 처리해서 할 건데 이게 결국 다른 정보를 이용하더라도 알 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어딘지 모르는 거니까 익명정보는 이 법의 범위가 아닌 거예요. 다만 우리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이거를 다시 이제 개인의 권리를 침해를 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해킹 같은 거에서 막기 위해서 이걸 익명정보로 전환해서 보관하는 것뿐인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것 자체는 보호 대상이 아니야. 어디까지가 보호 대상이냐면 개인 정보를 이렇게 만드는 것까지만 오케이인 거야. 됐지? 그러니까 이게 보호 대상인 거야. 그런데 얘는 보호 대상이에요. 됐죠? 그러니까 얘는 제3자에게 주면 안 돼요. 얘는 돼요. 됐죠? 되는데 누군지 알아보지 없잖아. 그러니까 이건 개인정보라고 보기 어려운 거야. 이해됐지? 요렇게 문제 푸셔야 돼. 난 이게 조금 이런 게 조금 오히려 더 까다로운 것 같아. 옛날에는 추론 문제라고 하면 이 정도 수준으로 출제되진 않았거든. 사실 이거보다는 조금 간단하고 명확하게 우리가 출제했었던 것 같은데요. 고의 수준의 문제들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내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느껴져요. 이해됐죠? 그래서 이게 조금 어렵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그래서 기억은 개인정보가 아니야. 그래서 다시 기억은 개인정보가 아닌 거예요. 이제 개인정보가 아닌 거고 얘는 더 이상 얘는 개인정보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법에 저촉을 받지 않는 거고 법에 저촉을 받는 거예요. 이해됐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정리를 하시죠. 2번은 이게 좀 어려웠다. 3번 A번을 하는 거니까 A번 여기인 거잖아요. 그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자, 그래서 헌법 17조에서 타인의 자유를 제한받을 수 있지 않을 권리를 하는데 이건 같아 이제 소극적 권리라고 얘기하고 타인에 의해서 자유를 제한받지 않을 권리. 그래서 이 그리를 적극적으로는 타인의 행위에 일정을 포함할 수 있는 청구권적인 포함 어려워. 헌법 17조만으로는 이걸 얘기하는데 어렵다. 그럼 이건 왜 그런 거냐면 결국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이 뭐이기 때문이다라는 걸 지금 하는 거잖아. 5번 봐봐. 얘는 결국 우리가 뭘 포함해야 되는 거야? 이런 적극적인 권리들을 갖다가 포함해야 되기 때문이다라는 게 그럼 나오면 되는 거잖아. 그지? 이해됐죠?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고 A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 그러니까 A의 사례를 한번 쭉 봅시다. A가 뭐니? 미쳐버리겠네. 날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 인강에서. 그지?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규정하는 개인정보는 이랬단 말이야. 살아있는 사람만 오케이야. 됐지? 살아있는 사람. 그리고 단체나 법인은 안 돼요. 명백해야 되고 명백히 식별 가능해야 되고 그리고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 마지막에 다른 정보와 조합해서 이 사람을 식별할 수 있으면 오케이인 거야. 이해됐지? 이렇게 본다면은 봐봐. 이 사람은 명확하잖아요. 그죠? 휴대전화 명확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의사자를 추모하기 위한 행사에서 추도사를 인해 유저에게 얼굴을 촬영한 동영상 아까 명확하잖아요. 있었잖아요. 그죠? 캡처한 이미지. 근데 누구냐면 모두를 확인할 수 있는 거 맞잖아요. 근데 이 사람을 하기 위한 이 장학재단은 결국 얘는 법인인 거야. 이 법인은 인간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5번이 틀렸다. 이렇게 보는 거지. 되지? 자, 마지막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본다면 쭉 해있는데 이제 건강정보 같은 경우 우리 이제 민감정보로 정리하기로 했잖아. 그래서 이렇게 두꺼운 표시로 하는 것 같아요.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한번 볼게요. 자, 가에서 회사는 정보 처리
개인정보 처리자 나와 있어 지문에. 그리고 회원은 개인정보의 주체라고 해당하는 걸 맞는 거고, 가의 4-2는 이거죠. 서비스 이용에 제한한다 그랬지. 그래서 이게 불이익인 거지, 맞지? 그리고 3번 가에서 회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회원이 자기결정 정보, 그러니까 이거 동의하냐 안 하냐를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 그랬잖아. 그래서 이건 수단인 거고. 4번 나의 1번은 개인 정보가 고유 식별 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집 항목을 강조해서 표시한 것이겠군. 수집 항목을 강조해서 한 거는 오케이인 거예요. 다만 건강 정보가 고유 식별 정보냐라는 지문이 되게 교묘하게 말했는데, 고유 식별 정보와 민간 정보는 달랐어, 맞죠? 사회보장제도나 막 이런 게 나왔어야 돼. 개인 주민번호라든가 혹은 뭐 그런 것들, 여권번호. 그러니까 이거는 고유 식별 정보가 아니라 민감 정보야. 내가 이거 저거 문제 하나 나온다 그랬잖아, 그지? 그래서 틀린 거야. 이해됐지? 요렇게 정리를 하면 뭐 크게 어렵지 않았으니까 마무리하시죠.